한국을 싫다며 시기와 견제를 반복하던 일본에서 결국 상상 밖의 논란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시즈오카현 시모다시에 자리한 한 리조트가 경내에 신사를 꾸며놓고 BTS 멤버들의 사진을 전시한 채 상업 행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가 된 곳의 이름은 이즈독 리조트 바이더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이더시라는 영어 표기의 앞글자를 따면 BTS가 된다는 점 때문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해당 신사를 소개한 홈페이지였습니다. 신사 안내 로고가 BTS 공식 심벌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반적인 일본 신사와 달리 입장료만 약 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신주와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는 5,000엔 이상의 비용까지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의식도 중 BTS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일본에서 신사는 전통적으로 토착신앙의 대상이나 세상을 떠난 인물을 신격화해 모시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장소에 살아있는 아이돌 사진을 걸어두고 상업 행사를 진행한 것은 초상권 문제를 넘어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고인처럼 취급한 셈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아미들과 현지 언론이 강하게 반발하자 리조트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BTS 팬이었지만 사업과 팬심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겁니다. 동시에 BTS 팬들을 겨냥해 돈벌이를 하려던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중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다면 왜 리조트 이름마저 BTS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었냐는 의문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결국 BTS를 외면할 수 없는 일본 사회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한국 문화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K-팝의 거대한 영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전히 J-팝 우월론에 집착하던 일부 세력조차 결국 BTS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란 직후 일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일본을 대표하는 이 공연장 도쿄돔에서였습니다. BTS가 무려 7년 5개월 만에 도쿄 무대에 복귀했고 이틀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11만 명 관객이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공연의 절정은 바디2 바디 무대에서 터졌습니다. 곡 중간에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자 도쿄돔 전체가 거대한 합창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팬 11만 명이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 그대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현지 매체들은 멤버들이 관객들의 떼창을 들으며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이 투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해외 공연장에서 울려 퍼질 아리랑 합창이 이번 투어의 상징적 순간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이 가장 먼저 터진 곳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BTS 신사를 세워 논란을 일으켰던 그 나라에서 결국 수많은 일본 팬들이 한국의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BTS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BTS 멤버들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당시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끝이라는 말이 이어졌고 아이돌 팬덤은 공백기를 버티지 못한다는 조롱도 넘쳐났습니다. 설령 다시 돌아온다 해도 예전 같은 인기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까지 따라붙었죠. 심지어 한국 공연장 분위기마저 식었다며 비웃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광화문 컴백 라이브와 고향 공연 관객 수가 예상보다 적어 보인다는 반응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인 2022년 15월 이후 한국의 대형 행사 안전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경찰은 광화문 공연장 일대를 코어존과 핫존, 웜존, 콜드존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다시 15개 세부구역으로 촘촘하게 관리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총경급 책임자가 배치됐고 행정안전부는 물론 경기도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죠.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향 공연 현장에는 무려 13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만약 4만여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관객들을 구역별로 순차 이동시키는 방식이 도입됐고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장 역시 직접 나서 13만 아미가 질서를 지켜준 덕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없다고 비웃음받던 바로 그 공연이 대한민국 공연 역사에서 안전사고 제로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상징적 현장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비아냥거리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도쿄에서 펼쳐진 11만 명 규모의 떼창, 멕시코 공연장 외부까지 가득 메운 팬들, 그리고 스탠포드 스타디움으로 100대 트럭이 몰려드는 장면을 본 뒤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번 투어의 위력은 숫자로도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빌보드는 이번 아리랑 투어를 통해 BTS가 콘서트와 굿즈, 라이선스, 스트리밍 수익을 모두 합산할 경우 약 10억 달러,
하나 기존 1조 4,78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순수 티켓 매출만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사이로 추산됐는데요. 이는 K-팝 역사상 압도적 1위 수준의 기록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템파에서 19만 아미와 함께 아리랑 떼창이 울려 퍼졌을 당시 현지 전문가들은 2023년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보다 더 거대한 경제 효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TS가 광화문에서 컴백 라이브를 열었던 3월 한국 여행 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136개월 무려 11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광화문 일대 편의점은 물론 명동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유통업계 전반에서 매출 상승 흐름이 확인됐고 이른바 아미노믹스라 불린 경제 효과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이 공신력 있는 수치로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BTS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사례였습니다. 몇 해 전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BTS 세트가 출시됐을 당시 그 반응은 말 그대로 세계적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치킨 맥너겟과 감자튀김 그리고 음료가 전부인 단순한 구성의 세트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죠. BTS 협업 세트가 6개 대륙 49개 국가에서 순차 출시되자 판매 첫날부터 매장 입구가 마비될 정도로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라색으로 꾸며진 BTS 전용 포장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팬들은 포장지를 버리지 못한 채 소장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베이와 당근마켓 등의 상품을 올리며 거래에 나섰습니다. 종이봉투와 티셔츠는 물론 너겟박스와 일회용 컵까지 리셀 품목이 됐습니다. 결국 국내 판매량은 단 한 달 만에 12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100만 개 판매를 넘어선 최초 기록까지 세우며 맥도날드 역사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아리랑 투어가 시작되면서 당시의 맥도날드 열풍과 비슷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 식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BTS와의 협업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 공연장이었습니다. 비가 현지 간식인 반데리아를 사먹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해당 제품이 순식간에 품절됐고 관련 소비 촉진 효과가 100억 원 규모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먹거리 하나만으로 이 정도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사례는 BTS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BTS가 만든 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문화 공동체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공연이 끝난 뒤 스스로 공연장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고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노숙자 밀집 지역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건네며 먼저 말을 건네는 팬들, 또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다가가 팔찌와 포토카드를 나눠주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미국인 팬은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처음 콘서트에 갔을 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먼저 다가와 무료 굿즈를 건네줬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웃으며 건네줬다고 했죠. 그 순간 자신도 다음 공연에서는 무엇인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직접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세계 각국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아미를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선한 문화 공동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공동체를 이어주는 공통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아미와 일본 팬이 처음 만나 건네는 첫인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도쿄돔에서 아리랑을 함께 불렀던 11만 관객도, 멕시코 경기장 밖 7만 인파도, 스탠퍼드 스타디움 주변을 가득 메운 100대 트럭의 아미들 역시 모두 같은 노래를 같은 언어로 따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BTS가 아리랑과 함께 돌아왔는지 이 장면들을 보고 나면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흩어지고 멀어져도 결국 다시 만나 하나가 된다는 그 노래처럼 지금 BTS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주고 있으니까요. 일본 신사 논란 속에서 초상권 침해까지 당했던 그 7명은 이제 도쿄돔에서 거대한 아리랑 떼창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끝났다고 조롱받던 그 멤버들은 지금 스탠퍼드 교수들까지 감격하며 함께했다고 말하는 무대 위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BTS가 가는 곳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TS가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